안녕하세요, 천노입니다. 이렇게 또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또 어색한데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은 무겁지 않나 싶어요. 바로 이 아스트 부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 채권 시장의 신뢰랑도 직결되고 또 이 자본주의 대원칙과는 좀 거리가 먼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조금은 우리 많은 촌뜨기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대본이 많아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다 좀 정확하게 우리 촌뜨기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본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말씀 못 드려요. 대본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아스트 부도 이슈가 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2023년 7월 13일 아스트가 발행한 제11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에 이 375억 원이 조기 상환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최종 부도가 났고요. 모든 채권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함으로써 이 아스트는 즉시 이 전 채권에 대해서 상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네, 아스트는 신용 이벤트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 자본주의 대원칙과는 좀 거리가 먼, 다소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이렇게 좀 비합리적인 대응 방법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국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라는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3년 3월 10일 아스트의 최대 주주는 김희원 대표이사에서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안코라는 기업인데, 이 유안코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제1금융권에 속해 있는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등이 출자해서 만든 우리나라 제1대 부실채권 및 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NPL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유안코는 2023년 상반기에 아스트를 인수하면서 이 아스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유안코에서는 2023년 3월 10일 7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했고, 또 알파에어로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에 전환사채 400억을 발행하면서 상반기에만 총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 공여가 있었는데요. 이 기업 신용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대주주 또는 계열사 간의 지원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이 유안코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의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면 의지도 충분했고, 왜냐면 상반기에 11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유동성 공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능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안코를 믿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 아스트가 공모로 발행한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는데,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유안코는 아스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여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채권 원리금을 미지급하면서 부도가 나게 된 것이죠. 네, 사실 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아스트가 뭔가 부도가 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뭔가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 이벤트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한국 자본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이 국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라고 좀 많이 놀랍고 좀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우리 촌뜨기들, 그리고 촌뜨기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개인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스트 부도 사건 전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스트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그러니까 기촉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촉법이 일몰되기 전에 부도가 발생했거든요. 따라서 이 기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아웃이 개시되게 되면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협의회에
속한, 참여하는 채권을 우리는 협약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참여하지 않은 채권을 비협약 채권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협약 채권자는 잠정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비협약 채권자는 협약 채권자랑은 다르게 이 채무 조정에 동참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늦게나마 정상적으로 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권으로 불리게 되는데, 보통 이 채권자들 중에 금융기관이 대다수고, 개인이 좀 소규모로 있다고 하면 개인들은 비협약 채권자로 분류하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법인들만 협약 채권자로 분류가 되면서 개인 채권자들은 늦게나마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열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개인 채권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다 보니 개인 채권자들은 비협약 채권자로 분류가 돼서 나중에라도 좀 정상상환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모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열린 그 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7월 28일 1차 협의회가 열려서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인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었고, 2023년 11월 9일 2차 협의회가 열리면서 이 기존 채무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일부는 출자 전환을 하는 채무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좀 손실을 많이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로 발행된 제9회 그리고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비협약 채권자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상 상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던 거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 11월 14일 채무의 85%만 상환을 하고 15%는 감면하는 안으로 해서 사채권자 집회가 소집됩니다. 개인들에게 손실 분담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은행들의 좀 나쁘끄러운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 사이드로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이 지분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이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소극적인 투자로 분류가 되고, 기업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이 특정 이자만 받을 목적으로 보통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포함해서 이 경영권 참여에도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보다 적극적 투자인데요. 이 주식회사가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회사채는 소극적 투자, 그리고 주식은 적극적 투자이기 때문에 이 청산 또는 파산의 책임을 물을 때 회사채가 주식보다 선제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Absolute Priority Rule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 책임은 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통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최대 주주의 사재 출현 혹은 구주주 우선 배정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 주주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손실을 인식하게 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주주의 대규모 무상 감자를 실시한 다음에 2차적으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일부 손실을 지는 순서로 이자 감면이라든지 채무조정, 그러니까 출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채무조정을 통해서 2차적으로 손실을 보는 순서, 그 순서를 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연 한국 자본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글로벌리 적용되는 전 세계 이 자본주의의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아스트 부도 사건에서는 주주의 손실 분담은 전무한 채로 이 사채권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을 자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시중은행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이라는 점에서 이 채권 시장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이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주체들이 이 자본주의 대원칙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과연 대외적으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스트의 부도 이슈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차대한 첫 번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안코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그 아스트의 좀 특이점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 방법으로 이제 경영 정상화를 하는 것이 유안코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좀 손쉽게 경영 정상화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주주 우선 배정을 하게 되면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안코는 좀 많은 자금을 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스트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 아스트의 사채권자, 이 사채권자 대부분이 이 유안코에 출자한 시중은행이라는 점이 좀 특이점인데요. 그래서 이 사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물어서 경영 정상화를 하든, 아니면 주주들, 최대 주주도 유안코 본인들, 시중은행 본인들이니까 지분 사이드, 최대 주주나 구주주가 먼저 손실을 분담하게 한 뒤에 사채권자들이 일부 손실을 보나, 최대 주주인 유안코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 효용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 방법대로 경영 정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개인 사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묻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해당 방법으로 경영 정상화를 해도 어차피 사채권자들이 불리하게 손실을 보지만 그것들 또한 본인들이니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개인 사채권자들에게도 손실을 묻겠다라고 하면 위 방법대로 절대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채권자들은 처음에 좀 신경 쓰지 않고 유안코 본인들이 가장 좀 부담 덜하게, 그리고 좀 용이하게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근데 개인 사채권자들도 끼어있네? 근데 얘네들은 손실 안 보고 그냥 정상 상환해주기 좀 안 이꼬운데? 이러면서 뒤늦게 이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개인 사채권자들도 15% 정도는 손실을 분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자본주의 대원칙을 깨면서까지 개인 사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지우는 행태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 사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지울 거면 필히 구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손실을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 이 두 번째 문제를 고려하면 저는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서 소송도 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 11회차 사채권자들은 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채권자들에게 이 아스트는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실을 정상적으로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채권자들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게 매우 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11회차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 2를 살펴보게 되면 이 지배구조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즉 최대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투자협회의 즉시 공시사항인데, 아스트를 살펴보게 되면 2023년 3월 10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희원 대표이사에서 알파에어로 유한회사로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으며, 그 즉시 사채관리회사인 흥국생명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야 사채관리회사인 흥국생명이 공시함으로써 이 제11회차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 권리를 박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와 3분기 분기보고서를 각각 이렇게 비교해보면 대량의 차입금을 2분기와 3분기 동안 갚았는데요. 사실 만약에 그 11회차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지를 하고 이 조기상환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 차입금들이 상환되기 전에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아스트뿐만이 아니라 사채관리회사인 흥국생명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사채권자들은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번째 문제는 이 자본주의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졸속 처리할 때와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아스트는 2023년 12월 6일 9회차랑 11회차 사채권자들에게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서 이 채무의 15%를 감면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찬성표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총 채권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그 중에 참석한 채권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 해당 안에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 약 한 60억 정도 부족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아스트에서는 본인들 안에 찬성해줄 채권을 대략 한 15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이 150억이 3분의 2, 66.6%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이 집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안건으로 개인들이 참여하기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인 연말에 가까운 12월 29일에 한 번 더 재차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 담당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스트 부도 이슈의 또 마지막 문제라고 하면 이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이후에 EOD 사유가 모두 발생한 이후인 2023년 10월 13일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에 일부 3억 5천 정도가 조기 상환 신청을 했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상환을 했어요. 그 사채권자 간담회에서 담당자가 본인들의 업무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 숙지 미달로 이 사채권자들한테는 금 같은 3억 5천을 특정 사채권자들 정상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법적인 검토,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사행위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도 이후의 아스트의 대응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제1의 부실 채권 기업인 유안코가 최대 주주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고 어설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뢰가는 한국 채권 시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례는 재발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더 많은 촌뜨기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신뢰가 쌓이는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박한 꿈을 가지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방송으로 주기적으로 찾아뵐 거고 가끔씩 브이로그든 어찌됐든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